주스.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콜디네이션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죠.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원래 컴플렉스가 그 미국에서는 그냥 형용사로 더 많이 쓰죠. 복잡한이라는 뜻의 이제 어려운 복잡한 이건데, 화학에서 사용하면 명사가 돼요. 화학에서 사용하면 명사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 번역은 착화합물. 사실은 배위 결합을 한 걸 사실은 착화합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콜디네이션 컴플렉스는 거의 한 단어 같이 쓰여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 배위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제 보통 쓸 때 M 이렇게 씁니다. M. 자, M 누구냐면 보통 전이 금속이에요. 전이 금속. 자, 전이 금속의 뜻이 뭐였죠? 전이 금속. F 불러. 꼭 F만? 자유전자 아니면 자유전자. 전이할 수 있는 금속. 전이. 바로 D하고 F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는 금속을 전이금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한이가 F 블록이라고 했는데 F 블록 좋고요. 그 다음에 D 블록. 그래서 F하고 D 블록에 있는 금속들을 전이금속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물론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이금속 말고 그 P 블록이나 아니면은 S 블록에 있는 그냥 전형 원소 금속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실제 나타나는 화합물의 그 어떤 그 경향을 보면 보통 전이금속이 더 흔해요. 그죠? 그래서 그 금속을 영어로도 뭐라고 그래요? 메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M 이렇게 줄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속인데 이 녀석은 이게 이제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 혹은 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생자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금속 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이온이 돼서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이온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성일 필요도 없고 이온일 필요도 없어요. 여하튼 이제 금속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야 되냐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L이라고 줄여 쓰고, 자, 얘는 뭐 줄임말이냐면 얘는 리간드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리간드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 요 비공유 전자쌍이 꼭 있어야 돼요. 꼭. 근데 꼭은 아니고 아닐 수도 있냐. 여하튼 대부분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 물질이에요. 비금속 물질. 그래서 그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 화합물을 리간드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한국말로 번역이 없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쓰냐면 리간드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단어 발음 그대로 쓰기 때문에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 있죠. 이 전자쌍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색으로 바꿔볼까? 이 앞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리간드에서 어느 쪽으로? 금속 쪽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저 금속하고 리간드 요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대위결합. 공유결합이 만들어져. 공유결합이 만들어져. 이렇게 생성된 공유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공유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저기야. 봐봐요. 보통의 화학결합 형성에서는 예를 들어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될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슈쇼. 자, 여러분 슈쇼는 그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자, 그리고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하나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역시나 비금속이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화학결합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앞 이렇게 단일결합선을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전자가 각각의 한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때 만들어진 이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떻게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 나도 하나에서 공유결합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금속은 전자를 안 줘요. 우선적으로는. 네. 이렇게 비금속, 리간드 쪽에서만 전자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시그마 결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의 속성이 있는데 묘하게도 어떻게 된다? 보통의 공유결합과는 다른 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 알겠죠? 네. 요거를 배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보통 우리가 맞닥뜨리는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도 있죠.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온결합 하면 뭐 천지백가리로 예를 하나 들면 뭐 이것도 예라고 했을 때 Na 플러스 그 다음 더하기 Cl. 자, 비공유 전자가 주변 최유각 전자가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요 Cl 마이너스. 요 두 개가 만나 가지고는 설라운에 NaCl에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해볼까? 다시 잠깐만. 쏘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쏘리 미안. 자, NA라고 쓰고 NA 주변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요.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CL이라고 쓰고 CL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7개요. 7개가 있죠. 네. 그럼 요 두 개가 만나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냐면 Na 플러스 맞죠? 네. 그리고 Cl 마이너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의 이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래 7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NA의 전자 하나가 염소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된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이때 우리는 NA의 속성을 금속, 비금속 뭐라고 그래요? 금속이요. 금속이라고 하고 CL은 뭐라고 불러요? 비금속이요. 피금속이라고 하죠. 그럼 잘 봐. 보통의 경우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이 돼?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되지.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가면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금속하고 비금속이죠. 근데 전자가 어디로 가요? 전자가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때 만들어진 건 또한 이온 결합도 아니고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19세기 화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이 상황을 19세기 화학자들이. 이상하다. 그렇지. 그래서 19세기 화학자들 이 상황이 it is very complex 복잡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 화학 질서하고 완전 다르게 화학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가 어려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용사가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화학 결합을 베이결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베이결합으로 된 물질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에 대한 화학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바로 첫 번째 1. 요 금속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금속은 사실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칼슘, 맥니지움 이런 것들도 베이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전이금속인지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4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 기억납니까? 네, 당연하죠. 4주기 전이금속 전자배치에서 이 외워야 될 금속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0개요. 10개가 있다고 했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1. 시험 고마워요. 동카부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얘한테 고마워요.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짜로요? 고마워요.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21번 누구? 스칸디움. 22번 누구? 타이타늄. 23번 누구? 바나디움. 24번 누구? 크롬. 25번 누구? 망가니. 스티브크망. 그 다음에 26번 누구? 철. 27번 누구? 코발트. 28번 누구? 니켈. 29번 누구? 구리. 30번 누구? 아연. 잘했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이 베이결합 화합물 문제 풀 때는 저 10개를 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진짜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 전자배치를 외워야 문제가 후딱후딱 접근이 되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되고 이 전자배치를 쓸 때 우선 18개까지는 누구 전자배치랑 똑같아요? 아르고니. 알곤하고 전자배치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전자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전자배치의 경쟁 관계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의 관계가 있는데 어디에 전자가 먼저 배치된다고 했죠? 4s에 전자 배치가 먼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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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s2 이렇게 4s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미리 배치가 된 다음 그 다음 여기에 3d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d 오비탈은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10개요. 10개까지 들어가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3D 1부터 3D 뭐까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D 10까지. 알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다가 3D 2,
3D3, 3D4, 3D5, 3D6, 3D7, 3D8, 3D9. 보이시죠? 좋아. 그래서 얘를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 젠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것이 바로 이 디오비탈 전자배치를 바로 알아내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철 같은 경우 스티브크, 망페 6번째니까 바로 그냥 D6다 이렇게 전자배치를 따지면 되므로 이 10개의 순서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그 예외적인 전자배치가 2개가 생기죠. 바로 누기하고 니기. 그러면 바로 요 크롬하고 구리가 좀 독특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s2 3d4일 것 같은데 묘하게도 s오비탈의 홀전자, d오비탈에도 홀전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되고 d오비탈의 전자가 10개가 되는 이런 예외적인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걸 설명하는 뭐 이론도 있고 뭐 하는데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까지 시험에 자세히 묻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저런가 보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때 이 베이그라 화합물에서 이온화가 될 때는 어느 오비탈에서 이온화가 먼저 되죠? s오비탈에서 먼저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s오비탈에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철 2가 플러스다. 철 2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전자 2개 나왔을 때 2가 플러스의 전자 배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빠르고 하고 3D 바로 여기에 있는 4s 오비탈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3d6 전자 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베이게라 화합물에서 이온화가 될 때는 s 오비탈에서 먼저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최외각 오비탈이다? S 4s가 최외각이겠죠? 그럼 4s가 최외각이라는 얘기는 4s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4s가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 더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 때 4s2 3d6가 아니라 3d6 오른편에 4s2를 쓰는 게 더 옳은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얘기도 내가 예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게라 화합물 할 때는 이렇게 그 금속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금속의 전자 배치 저렇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 줄게 이제 다 썼죠? 동현 다 썼죠? 시현이 썼죠? 네. 자, 지운다. 지우자. 뭐라고? 네? 왜? 목이 안 왜? 코로나. 진짜래? 지한이 그 방 같이 쓰는 친구가 미각이 안 느껴진다는. 지한이도 약간 나또 코로나 걸렸네. 3번째 걸렸네. 아, 그래요? 지한이도 약간 콧물나고 그런다는. 아, 진짜로요? 코로나 3번이나 걸렸다고요? 아니 이번에 걸렸으면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진짜로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아마 지나간 거일 것 같아요. 어디다 그래요? 나도 한번 걸렸었거든요. 나도 한번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걸렸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온 가족이 이러고 있었는데. 시험 끝나고 걸렸네. 시험 끝나고 걸렸는데 아이고 웃겨라. 우리 동안에 나올 수도 있다. 왜 나가는데? 올바른 학생은 아니 시험도 끝나고 아유. 왜 피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리간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간드의 첫 번째 일반적 성격. 자, 이런 뭐냐면 아까 썼던 거 뭐 그대로예요. 금속에게 전자쌍을 제공하는
비금속 화학종입니다. 사실은 뭐 아까 이 얘기에서 쓰긴 했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막 전 우주를 뒤지면 당연히 저 비금속 물질은 별로 없겠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겠어요. 뭐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는 대상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근데 그 정말 많은 것 중에서 억수로 이제 좀 독특한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하기 전에 요거. 그래서 뭐 얘를 한번 들어보면 금속에게 뭐를 전자쌍을 제공해야 되니까 전자쌍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대표적으로 그런 비금속 화합물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물 같은데 이렇게 전자쌍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NH3. 뭐 F 마이너스 이온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방금 이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NH3 뭐 이런 것들. 아니 뭐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비금속 화합물들은 음이온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어도 상관없고 음이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것들을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저 비금속 화합물 루이스 구조로 그리우면 뭐 천지백가리로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이때 이 리간드 중에서 아주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애들. 그런 애들을 묶어서 두 번째 이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킬레이트. 자, 저 킬레이트 번역 없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쓰냐면 킬레이트 이렇게 써요. 그냥 그 발음 그대로습니다. 킬레이트. 근데 이제 이 킬레이트가 이게 원래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인데 이 킬레이트의 원래 뜻은 그리스 말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릴란가 모르겠는데 그래. 짜잔. 요거. 얘요? 네, 찌끼 개. 그 중에서도 이 킬레이트는 그림 좀 잘 그리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집게발 요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 말에서 저 갑각류의 집게발 부분을 뜻하는 말이 저 킬레이트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얘는 뭐냐면 하나의 금속과 여러 번의 배위 결합 이 가능한 리간드를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리간드 하나가 한 번에 배위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묘하게도 한 리간드가 두 번, 세 번의 배위 결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킬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얄미운 친구가 있는데 꼬집고 싶어요. 그럼 한 손으로 꼬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보통의 리간드인 거고요. 두 손으로 꼬집어요. 이런 게 킬레이트라는 거예요. 발로도 꼬집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로도 이렇게 꼬집고 싶겠죠. 그럼 세 번 동시에 꼬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 13번까지도 있어요.
예,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요. 별의 별놈.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동시에 13번, 14번의 베이결합이 되는 리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넘어서는 그러니까 2번 이상의 베이결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리간들을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마치 요 개가 집게발로 한꺼번에 두 거를 이렇게 탁 꼬집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빗대어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동현 알겠죠? 좋았어요. 동현이는 뭐가 맛있었어요? 동현이 킬레이트가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개요리 먹었어요? 저는 킬레이트도 맛있던데. 아 진짜로요? 저도 랍스타 먹었어요. 아 그게 뭐 개요리 뭐 랍스타 이런 거 먹었어요? 오 좋아. 그 랍스타는 그러면 다 같이 먹은 거예요? 혼자 사 먹은 거예요? 좀 작게 팔던데. 아 작게요? 오. 이 정도? 좋아. 그리고 뉴욕이면 피자 가게 많았을 텐데. 피자 좀 많이 피자는 안 갔어요. 이거 너무 흔하게 많았을걸요? 많이 쌀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 그 한국하고 향기는 어때요? 달랐어요? 비슷해요? 냄새가 별로 안 나던데요. 아니 그게 좀 신기한 거. 어떤? 하수구에서 네. 연기 나는 거. 그거 유명하죠. 하수구에서 푹 이렇게 스팀 나오죠. 거기 이제 그 도시 중앙 난방이었을 거예요. 도시 중앙 난방이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난방용 스팀이 거기로 같이 배출되는 걸 거예요. 아마 난방용 스팀. 그리고 그거 무단횡단. 무단횡단이요? 그냥 모든 사람 아무렇지 않게 보내야 그냥 건너집도 아무데나 가는 거. 사업소에 네. 주변에 없어서 바로. 그냥 간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 유명하죠. 뉴욕에서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있지? 그 대만 냄새 정말. 대만 음식이요? 개요? 타임스퀘어. 대마초. 타임스퀘어. 오. 팔고 그러던데요. 예. 그 막 팔아요, 친구랑 미국에서. 지나가다가 예. 그 봉지 들고 있는 사람 봤어요. 예, 그 막 길거리에서 막 대충 팔고 막 하죠, 막. 대만 냄새도 맡아봤겠네요. 어땠어요? 뭐 담배 냄새랑 비슷해요? 좀 뭐가 이상하던데요. 그래요? 좀 달랐구나. 이제 비슷하니까 시간이 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 진짜 꼬라보는 거 있잖아요. 아니 무슨? 그게 아니라 아니 무슨? 근데 진짜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비슷하다니까 맞춰봐봐요. 그래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거예요. 아이고, 내 진짜 이 사람들. 아저씨랑 냄새 나면 시간이가 변상현승.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 커피는 먹어봤어요? 아니 저는 커피 원래 잘안 먹어요. 비행기에서 먹어봤어요. 뉴욕에서 커피 한 잔, 뉴욕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먹어보지 왜? 이거 비싸는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보다 쌀 텐데. 아니 한 이만한 거에 13,000원씩 하는데. 그래요? 친구가 먹다 남은 스타벅스를 먹었어요. 그래요? 생각 별로 안 해. 뭔가 생각보다 그냥 그냥 용과 요거트 그런데 무슨 요거트요? 용과 요거트 드래곤 용과 과일이 들어간 무슨 음료였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소호거리 이런 데 안 가봤어요? 네? 소호거리. 소고요. 네, 소호. 소호라고 뉴욕에서 예술인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안 가고 네, 거기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막 것들이 많은데 과학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겠네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바로 갔을 텐데. 저희 백악관 일정 시위대 때문에 취소했어요. 백악관 일정도 있었어요? 뭐 워싱턴도 갈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워싱턴 그렇구나. 워싱턴도 갔다고? 좋습니다. 거기 제가 그 서점에서 제가 노트 보고 있었는데 어떤 흑이 와서 이렇게 치고 갔어요. 맞아요. 뭐라고요? 저 옆에서 봤거든요. 어떤 흑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아이가 책 보고 있었는데 노트 안 보고 있었는데 그걸 치고 갔어요. 왜요?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흑인이 와서 남자애가? 어른 어른이요? 밖에 또 기다리는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그쪽에도 막 시위 풀고 그러거든요. 어깨빵 문 확 열고 그냥 대기 때까지. 인종차별일걸요 아마? 그런
적을 거야. 레이시즘. 근데 보통은 관광객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미국 상황이 안 좋은가 보네. 그게 원래 김이한이 이거 봐봤어요. 그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 큰일 나요. 받고 싶었다고. 째려 참네. 째려 보면 뒤에서 돌아보지 않잖아. 이거 봤어? 너무 싫어. 돌아가지. 아 그래? 그게 돌아오면서 바로 썼는데. 맞다. 아이고. 기새끼 돌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좋습니다. 네. 돌아왔어. 시작하자 바로 써. 거기 바로 돌아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킬레이트가 여러 번 베이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 킬레이트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고 딱 두 개를 외워놔야 돼. 두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제가 사실은 거기 이제 내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 그 그림 1 보이시죠? 그림 1. 네. 그림 1. 그 177페이지 그림 1에 중요한 킬레이트 4개를 그려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딱 두 개. 딱 두 개.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애하고요. EDTA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렇죠? 큰거 두 개요. 예. C하고 D. C하고 D.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C하고 D. 그래서 하나를 써볼 건데 자, 어떻게 생기느냐면 질소, 탄소, 탄소, 질소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다이아민. 자, 이 에틸렌 다이아민 여기에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까요? 어디에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까요? N. 바로 이 질소에 비공호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메탈, 금속이 있다. 그러면 저 비공호 전자쌍이 어떻게 베이결합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요렇게 베이결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자리 킬레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자리 킬레이트. 무슨 말 알겠죠? 리간드랑 아니 금속이랑 몇 번의 베이결합? 두 번. 두 번의 베이결합.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애는 저렇게 두 자리 킬레이트로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도 많이 나와서 얘는 축약어로 줄여서 EN이라고 줄였습니다. EN.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EN 줄여가지고 E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둘 것. 야, 이건 그리기도 좀 애매하긴 하다만. 너무 큰데. 그렇죠. 이거 그릴 수 있을까? 탄소, 산소, 산소, CH2, 질소, CH2, 탄소, 산소, 산소, CH2, CH2. 뭐. 지금 보면 남겨진 것다 남겨진. 질소, CH2, CH2, CO, O, C, O, O. 엄청 길다. 엄청 길다. 자, 저렇게 생기는데 당연히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내가 써본 거지. 자, 어쨌거나 여기도 비공호 전자쌍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이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서 1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비공호 전자쌍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여기, 여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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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비공호 전자쌍 6자리에서 배이 결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외웠었는데 까먹었다. 이름이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줄여서 EDTA라고 줄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몇 자리 킬레이트? 얘는 6자리 킬레이트입니다. 알겠죠? 킬레이트.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2자리, 6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3자리, 4자리, 5, 6, 7, 8, 9, 10, 11, 12, 13, 14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 2자리, 6자리 킬레이트가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컴플렉스를, 이 베이그라 화합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거 하나 살펴볼게요. 야, 중간에 여기 지워도 되겠죠? 네. 보십니다. 이엽. 자, 그 다음 3. 자, 이런 식의 베이그라 화합물, 이 컴플렉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컴플렉스를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베이그라 화합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요렇게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저렇게. 자, 그럼 이제 저런 예시들 속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코올디네이션 넘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올디네이션 넘버. 이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말 번역은 입체수. 배위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줄였으냐면 CN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디네이션 넘버에서 CN. 아, 맞다. 입체수는 스테릭 넘버 SN이라고 썼었고요.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우선 첫 번째 1. 리간드의 종류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럼 지금 리간드로서 그 제시되고 있는 게 NH3Cl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리간드는 기본적으로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라고 했죠. 네. 자, 여기서 코발트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요. 코발트는 우리가 아까 돌돌돌 외웠던 전이 금속이잖아요. 네.
그럼 전이금속 빼고 나머지 것들이 비금속인 리간드겠구나. 그러면 리간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NH3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려요? NH3 루이스 구조 바로 N H H H 해서 비공호 전자쌍마저 요렇게 맞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염소. 자, 염소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염소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이때 리간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1- 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리간드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특징, 리간드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요 자체로 옥텟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H3라고 쓰고 그 NH3가 옥텟을 만족하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저때 저 NH3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렇게 NH3는 옥텟을 만족하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요. 중성이잖아요. NH3 중성 분자잖아요. 네. 그런데 염소는 옥텟을 만족시키게 전자 배치를 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마이너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항상 눈치를 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컴플렉스를 저렇게 화합물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리간드들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리해요. 알겠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카운팅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저렇게 리간드들이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텟 만족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결과는 똑같죠? 예,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느냐? NH3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게 맞지만 CL은 여기서 표시하지 않아도 CL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CL 요거 자체로 1-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둘 것. 두 번째,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형성된 배위 결합 개수를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시로 든 지금의 경우는 배위수가 얼마겠어요? 지금의 경우 6이다. 알겠죠? 6이다. 왜냐하면 이런 암모니아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런 염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배위 결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 배위수는 사실 보통의 경우 리간드의 개수랑 거의 같아요. 알겠어요? 보통 같아요. 근데 때로는 배위수와 리간드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죠. 뭐가 있으면? 킬레이트가 있으면 리간드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위 결합 개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간드 하나당 여러 번의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그 배이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루어진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간드의 개수가 아니고요. 저 배이수는 이루어진 배유결합의 개수를 배이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자면 뭐 퀴즈 뭐 CO 2N 3 플러스에서 배유수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6이 된다. 무슨 말 나겠죠? 왜냐하면 아까 EN이 뭐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뭐 줄임말이라고 그랬어? 에틸렌 다이아민 줄임말이라고 했죠? 근데 에틸렌 다이아민이 몇 자리 리간드라고 했어요? 2자리 리간드니까 그 2자리 리간드가 3개 있으니 2 곱하기 3에서 이때는 배이수가 6이 되는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배이수하고 리간드 개수가 같지만 킬레이트가 관여하는 경우는 배이수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간드 개수보다 배이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루어진 것을 배이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딱 쉴게요. 자, 두 번째 이 중심 금속의 산화수. 중심 금속의 산화수. 이게 또 베이겔화 화합물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또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뭔 말이냐? 코발트라는 금속이 있고 암모니아하고 염소가 리간드가 돼서 베이겔화 화합물을 이루었는데 여기 있는 암모니아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래요. 그죠? 그런데 이 염소는 옥텐룰을 따져보니까 1-래요. 그죠? 그런데 그 1-가 2개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이온가는 1+래요. 그러면 전화랑 보존이 완성된다면 여기에 있는 코발트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3 플러스 바로 3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중심 금속의 산화수를 저렇게 전화랑 보존을 통해 바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중심 금속의 산화수 지금의 경우 아이고 전자배치 쓸 수 있겠어요? 코발트요. 네. 전자배치 얼마예요? 지금의 경우 저 전자배치 쓸 수 있겠어요? 3D 6. 그렇지. 자, 쟤 누구냐면 지금 저기서 코발트 3+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코발트가 아까 20번 중에 몇 번째예요? 27. 7번째죠? 스티브크 망페코 원래는 D7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전자를 몇 개 드러내야 되냐면 3개를 드러내야 돼. 근데 3개 중에 2개는 어디서 떨어져 나와? 4S. S에서 떨어져 나오지. 그럼 나머지 하나를 어디서? D. D에서 떨어뜨려내면 D에 남는 전자는 몇 개? 6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D6의 전자 배치는 코발트 3가의 전자 배치는 3D6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급속의 전자 배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억수로.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베이겔화 화합물이 제시가 되면 어디까지가 리간드고 어디까지가 금속이라 금속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그 금속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저 화합물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중심 금속의 산화수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알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저 베이겔화 화합물의 성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뚜루루루루루루루.
됐고. 자, 그다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자, 요 앞에 요 지워도 되겠어요? 네. 요 지워도 되겠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딱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하고 할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전자쌍을 어디서 어디로 받는다고요? 리간드로부터 금속이 전자쌍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금속에다가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요. 베이결합이 이루어질 때 얘가 루이스 산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왜겠어요? 전자쌍 밖에. 그렇지. 루이스 개념의 산염기에서 루이스 산은 바로 전자쌍 밖에죠. 그래서 베이결합 화합물이 이루어질 때 금속은 루이스 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역으로 여기 있는 리간드는 루이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루이스 염기. 왜? 루이스 염기의 역할은 뭐니까? 전자쌍 주계. 전자쌍 주계니까. 그래서 이 배위결합 화학이 이루어질 때를 루이스 산염기 반응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예? 예.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 그 베이결합 화합물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이결합 화합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는 그 이름 부르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서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베이결합 화합물 이름 부르기 했어요? 뭐 안 한 것 같거든요. 명명하는 거는 문제가밖에 안 하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베이결합 화합물도 명명법이 있고 그거 시험에 내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